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수정하거나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사항을 실무에서 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회사 등록 수정해서 입력했고요. 정기분 재무제표 봤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계정과목 등록이라든지 또는 거래처별 초기월 한 번씩 봤죠. 앞에 나왔던 문제들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부터는 이게 전표 입력, 분계를 하는 겁니다. 분계. 우리 이론 파트에서 분계 많이 했죠. 그거를 잘 하시면 여기서도 잘 하게 되는데요. 쉽게 적응하십니다. 금방 적응해요. 근데 분계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역시 이론 파트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 분계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론 파트에 돌아가셔서 확인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적응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일반 전표 입력만 잘하면 다들 합격하세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기본상 일반 전표 입력하고 뒤에는 오류 수정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는 기말 결산 분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분계만 잘하면 다 같이 잘하게 되는 내용들이라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서 가장 양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러 또 양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기본사항 나오고요. 페이지 수로는 254페이지예요. 254페이지 펴시면 일반 전표 입력 기본사항이 나오는데요. 기본사항 254페이지는 근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거 보면 좀 도움될 만한 걸 적어 놓은 거고요. 254페이지 박스 위에 있는 박스 보시면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거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런 거. 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회계 1급은 부가세는 전산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가 출제가 안 되니까 고려하지 않는데 그리고 밑에도 쭉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앞에 주의사항이라고 표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쭉 수업을 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좋은 상사 화면 바로 밑에 좋은 상사로 입력을 하게끔 문제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상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좋은 상사 회사 코드에서 역시 말풍선 클릭하시면 좋은 상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2006으로 바로 입력해도 되고 그냥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고요.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딱 하나 눈에 보이기도 좋게 이렇게 잘 돼 있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클릭.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실 게 이겁니다. 날짜. 월과 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월과 일이 주어집니다. 월과 일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분계를 아무리 잘해봤자 채점이 안 돼요. 채점이 안 되면 합격하기는 물 건너간 거죠. 날짜 반드시 잘 읽어서 해당 날짜에 반드시 잘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날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표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구분은 차변인지 대변인지 차변 대변 기억나죠? 그걸 입력하는 아니고요. 계정 과목은 쉽게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고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은 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쉽습니다. 역시 쉽고 그냥 단순히 타이핑해서 넣으면 안 되고 그 거래처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입력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적요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 금액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은 차변, 한 줄은 대변, 계정 과목별로 한 줄씩 입력하게 돼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중간에 좋은 상사 2006번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으로 일반 전표 요금을 설명한다 해가지고 거래를 하나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적어 놨어요. 어떤 거래냐면 이런 거래입니다. 8월 2일이면 일단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8월 2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38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전자납부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세니까 이거는 재산분 주민세 그냥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비용으로 나갔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변에 비용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38만 원 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글자 알아보시겠죠? 뭐 못 알아보셔도 상관없죠. 뭐 세금과 공과고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날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8월 1일입니다. 8 엔터 2 엔터. 여기 옆에 말풍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를 찾아서 입력하면 느려요. 손 대지 마시고 그냥 8월 1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변경이 나오는데 이것도 손 대시면 좀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월이 이렇게 바뀌어서 날짜까지 밑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마시고 그냥 원래 기본 화면 8월 월 1 그대로 입력하는 걸로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8월 2일 하면 날짜는 저절로 들어가고요. 이제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번호는 그대로 둡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그냥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요. 구분이 뭐냐면 구분은 차변으로 입력할지 대변으로 입력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구분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금하고 돈이 나갈 때는 출금이고 돈이 들어오면 입금이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입력하려면 차변, 대변 입력하면 되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할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5번, 6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입력할 텐데요. 출금은 돈이 나가는 거, 입금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은 현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구분에 클릭하고 지금 차변부터 입력하는 거. 차변의 세금과 공과였죠. 차변이 3번 그 숫자 3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차변 들어가고 세금과 공과였죠. 세 치고 엔터 하면 세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다 검색이 됩니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자 한 글자만 그 입력하고 검색하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글자 세금 하고 엔터 하시면 편합니다. 세금과 공과 지금 건물에 대한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니까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영업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보통 800번으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이 판관비에 해당이 돼요. 일단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쭉 입력을 많이 하다 보면 800번으로 시작하는 걸 입력해야 될지 뭐 다른 번호로 시작을 입력해야 될지 판단이 자동으로 되는데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거의 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출제가 돼요. 앞에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이런 쭉쭉이 다른 원가들은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거의 다 800번대로 출제가 되니까요. 800번대 더블 클릭합니다. 세금과 공과 들어갔고요. 거래처는 없습니다. 우리 문제 거래처 없죠. 그냥 넘어갑니다. 적여도 없고 차변에 금액을 적습니다. 차변이죠. 금액 38만원 380 플러스 엔터 하면 차변이 입력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을 또 따로 입력합니다. 대변은 몇 번? 대변은 여기 4번이죠. 4번 4를 입력합니다. 4 입력하면 바로 대변.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었습니다. 보통 엔터 하면 보통예금 바로 나오죠. 바로 엔터 쳐면 됩니다. 엔터 하면 되고 보통예금처럼 좀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은 103이라는 계정 과목 번호를 외우고 계시면 그냥 계정 과목 번호로 103을 누르면 바로 또 입력이 돼요. 103이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지우고 새로 입력해 볼까요? 지우고 F5번을 누르면 그 라인만 삭제가 됐죠. 대변 4 누르고 103을 눌러보겠습니다. 103 하면 바로 보통예금 들어가죠. 쉽습니다. 엔터 하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대변에 자동으로 차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금액을 클릭해 보면 아래쪽에 분계가 또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차변에 세금과원가 차변 해가지고 48,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력한 분계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계를 할 줄 아는지, 그래서 이론 파트에서 분계를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입력하는 거는 그 부차적인 겁니다. 금방 적응을 하십니다. 책을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출금으로 할지 입금으로 할지 차변 대변으로 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역시 출금 입금, 현금이 나가면 출금,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현금이 있을 때 출금 입금이고요. 차변 대변은 현금이 없을 때 차변 대변 따로 입력하는 거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결산할 때 한번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재원과 원가 판관비 800번대였죠. 대변에는 보통 예금 나간 걸로 이렇게 입력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재원과 원가 판관비,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이 여기 있는데요.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이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제조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문제에서 공장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생산, 이런 뭐 생산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500번대의 계정 과목을 클릭하면 되고요. 복리후생비, 뭐 접대비, 기타 등등 똑같은 이름의 계정 과목이 제조경비에도 제조원가에도 있고 판매배 관리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번호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조원가는 500번대라는 거, 그리고 판매배 관리비는 800번대인데, 이게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출제가 되니까 거의 800번대로 입력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주 간혹 500번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죠. 거의 그냥 제조 또는 뭐 공장, 생산 이런 말이 나오면 500번대다 라는 거 일단 보고 가시고,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모두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 K랩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 표시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채권 채무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지급해야 될 의무. 외상 매출금 그러면 채권이고, 외상 매입금 그러면 채무죠. 이런 이런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거래처 입력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쭉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감이 생깁니다. 일단은 이런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된다. 채권, 받을 돈, 보면 외상 매출금, 받으럼,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채권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론 파트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채권이구나, 받을 거다구나 라는 느낌 오실 거고, 외상 매입금, 지급금, 단기 차액금, 장기 차액금, 선수금,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거는 채무죠. 갚아야 될 돈입니다. 역시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신다고요? 큰일이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보게 될 거니까 지금 일반 전표 입력 연습, 다음 시간부터 연습을 할 텐데요. 그 연습하는 과정이 쭉 끝나면 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쭉 풀어봐야 되니까 기출 풀어보시고 하면 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암기해서 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만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쭉 258페이지 나오는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구성한 게, 일반 전표 입력 연습에서는 개별 거래 연습 해가지고 쭉 뭐 파트를 나눠놨는데, 파트라고 해서 딱히 주제별로 나눠놓은 건 아니고 8개의 문제가 실제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8개씩 잘라놨어요. 실제 기출된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 8개씩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시험에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